내가 입대한 뒤 배정받은 부대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래 중축한 신막사여서 부대도 넓었고 시설들 역시 새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면 새로 지은 건물 사이로 낡은 초소 하나가 방치된 채 있다는 것이었다. 부대 생활은 역시나 힘들었지만 그중 새벽 초소에서 경계 근무서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 한겨울이어서 산속의 공기는 말도 안 되게 차가웠다. 선임과 나는 추운 발을 동동 구르며 흐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는 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추위와 피로 때문일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철창과 나무들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니 멀리 낡은 초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전부터 신경이 쓰이던 제1초소였다. 자세히 보니 초소 안쪽에서 무엇인가 흔들흔들 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에 천막이 흔들리는 걸까? 어둠 속에서 바라보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스윽 하고 갑자기 검은 그림자는 창문 앞쪽으로 움직였고 그것은 천막이나 나무가 아니었다. 명확하게 사람 형태의 그림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근무를 서는 것 마냥 초소 안쪽에 서 있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내가 입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구형 군복이었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기괴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선임을 불렀다. 박상병님, 저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1초소 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임은 화들짝 놀라며 1초소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뒤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기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그는 다시 초소를 확인했지만 선임의 눈엔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러더니 무엇인가 생각났다는 듯 혹시 구형 군복을 입고 있지 않냐고 묻더니 맞다고 말하는 날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 평소에 귀신 같은 거 보냐?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제1초소의 귀신,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 사이에선 나름 유명한 귀신이라고 한다. 오래전 선임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이등병이 제1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게 된 날 선임이 화장실을 간틈을 타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죽기 직전 초소의 벽에 원망하던 선임들 이름을 전부 적었다는 것이었다. 초소벽에 이름이 적혔던 선임들은 크게 다치거나 미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으며 1초소 벽에 이름을 적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괴담이 퍼졌다고 한다. 10년은 더 지난 지금도 이따금 근무를 서다 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1초소에 구형 군복을 입은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날 일과를 마치고 동기와 휴식 시간을 갖던 중 나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동기는 그것에 흥미를 가진 듯했다. 입대 전에는 폐가 체험 같은 걸 여러 번 다닐 정도로 오컬트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다. 우리는 오후 휴식 시간에 제1초소에 함께 가보기로 했다. 나 역시 무서웠지만 아예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산속이어서 그런지 아직 초저녁인데도 부대는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본 초소는 이곳저곳이 낡고 녹슬어 있어 흉물이나 다름없었다. 섬뜩한 괴담이 있는 쓰지도 않는 초소를 왜 철거하지 않는지는 의문이었다. 우리는 초소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일평남짓한 좁은 공간. 천장의 기둥 가운데에는 괴담의 내용을 증명하는 듯 끊어진 로프가 묶여 있었다. 또한 초소 벽면에는 매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오래전에 적어 빛바랜 글자들은 무엇인가 기분 나빴다. 이제 그만 나가자. 나의 말에 동기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주머니에서 매직을 꺼내 벽면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뭐 하는 거냐며 말렸지만 동기는 귀신이 있다면 자기도 좀 보고 싶다며 기어코 이름 세 자를 벽에 적었다. 그날 새벽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새벽 근무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엔 불이 환하게 켜지고 들것에 누군가 실려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오후에 1초소에 함께 갔던 동기였다. 그는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문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정말로 이름을 적은 탓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동기가 걱정되는 한편 나 역시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 찜찜했다. 다행히 며칠 뒤 동기는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초췌한 모습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의무실에서도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가위에 눌렸다고 한다. 목을 메고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구형 문복을 입은 귀신이 끝없이 죽으라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동기는 그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이후 동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기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나도 이름을 적었더라면 그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따금 생각하곤 한다.